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제 내준 거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그 과제 낸 이유가 이제 수업 중에 차츰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교수가 어떤 내용을 교과 내용을 선정해서 여러분을 제시할 때는 학습자들에게 뭘 요구하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어떤 과정을 계획된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럼 여러분 행동 변화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쭉 뭐 고등학교 생활 하시다가 학교에 지금 대학에 올라오셨는데 대학에서 직접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화면을 통해서 계속 듣고 얘기하니까 왜 이걸 배워야 하나 뭐 의구심이 많이 드셨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차츰 이제 그 주차가 해결될수록 올해 이제 계속 주차가 연결될수록 왜 배워야 하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들은 여러분들한테 전체 큰 틀의 어떤 내용 체계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들어왔던 이유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잖아요. 미래에 다가올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제가 대학 4년간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 4년간 안에서 우리 미래 사회에 뭘 준비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 이제 피부 미용 화장품 과학과에 오셨으니까 피부 미용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식과 피부, 모발, 네일에 대한 지식은 인체에 대한 지식이죠. 그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지식. 이걸 큰 틀로 보여드리는 건데 무조건 우리가 그냥 미용학 개론이라 해가지고 미용학 개론을 그 시간에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주 내에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르칠 것인가는 내용 체계표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잘 참고 잘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에서는 몇 주차 수업이죠? 7주차 수업이죠. 7주 수업에서는 미용학 개론이 들어갈 겁니다. 미용학 개론은 모발, 피부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니까 모발에 대한 내용을 저번 주는 우리가 화장품학에 대해서 알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화장품 연구원이 되겠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화장품을 일반적인 개념을 쭉 그냥 소개만 해드렸어요. 그런 화장품이 있다. 그런데 이런 화장품은 결국 일반적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화장품은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것은 결국은 모발에다 바르거나 모발에 문지르거나 모발에 뿌리는 거고 피부에 바르거나 피부에 문지르거나 피부에 뿌리는 거잖아요. 결국 이 내용은 전체 틀에서 수평적이든 수직적인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누가 우선적으로 설명하느냐 어떤 순차적으로 설명하느냐의 차이점이지 결국은 마지막 종착점에는 동일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피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수업을 들으면서 더 어떤 내용에서 순차적인 내용이 깊고 넓게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을성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업 내용은 모발에 관련된 내용은요. 이 자료는 원래 저희가 맞춤형 화장 조제 관리사에 나와 있는 모발 그 파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발 파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트 부분은 다른 쪽의 교과와도 연결이 됩니다. 미용학 개론도 연계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품 관리학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되고요. 두개피 관리에 대한 내용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과와 교과 간의 연결점이 이 미용학입니다. 그래서
미용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발은 특히 헤어에 관련되어 있는 뭐 샴푸, 그죠? 샴푸하면 개면할 생제, 콜로이드화, 그 다음에 커트, 그 다음에 면탈색, 펌, 그 다음에 두개피 관리, 뭐 모발 관련되어 있는 실기에 관련되어 있는 샵에서, 미용샵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모발을 기준으로 해서 모발이 그 항문에 연결해서 그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100%는 나눈다면. 그래서 모발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용제가 있어야 되고 이게 미용의 3요소입니다. 그럼 피부 관리는 어떨까요? 피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을, 테크닉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용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다 3요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인체에서 차지하는 그 인체의 외표를 그 유지하는 피부나 모발은 여기 학과에서 화장품이든 뭐 미용사가 되든 피부관리사가 되든 화장품 관리사가 되든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기본 베이스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모발의 생리구조부터 우선 볼게요. 모발이라는 것은 포유류, 젖먹이는 그 동물들이죠. 특유의 그 포유류 특유의 구속기관으로서 단단하게 밀착된 각화세포로 이루어진 고형의 원추세포로서 털이 난 부위에 따라 두발, 수염, 애가모, 음모, 채모 등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모발 우리가 보이는 이 부분이죠. 이게 어떤 세포라고 했어요? 각화세포입니다. 각질화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피부도 맨 바깥층은 각질화된 세포예요. 각질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발은 이제 그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원래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상 구조가 이렇게 두상이 이렇게 있다면 머리털이 이렇게 나오죠. 머리털이 다 나오는데 이렇게 머리털이 나왔을 때 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머리털 한 개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주머니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이 주머니가 모낭이라고 해요. 이 모낭에서 밖으로 분출돼 나와요. 모낭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각질화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각화세포다, 각질화된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수분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죠. 수분이 빠져있는 죽은 세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아있는 세포고요. 여기 털로 밖으로 나온 부분은 죽어있는 세포.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기서까지 부분은 모근이라고 해요. 밖으로 나 있는 부분을 모관이라고.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모관입니다. 그래서 모발은 죽은 부위와 살은 부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리털을 한번 이렇게 당겨보면 아프죠? 아프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칼로 뭐 자른다, 가위로 자른다든지 칼로 찢는다든지 뭐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아이론 컬을 만든다든지 또 염색제를 바른다든지 아픔을 하나도 안 느끼죠. 펌제를 바른다든지 이렇게 꽉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오면요, 결국은 이런 부위들을, 이런 형태적인 부위를, 여기 모관은 형태라고 나눌 수 있고요, 모근은 생리라고 나눌 수 있어요. 생리라고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발의 생리, 모근 부분, 안쪽 모낭이 있는 안쪽 부분은 생리 부분이고, 바깥쪽 부분은 모발의 형태라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 발생하느냐, 사람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이에요. 나는 언제 만들어졌다? 부모님으로부터 만들어졌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면 이 정자, 이게 수정단이 됩니다. 수정단이 되면 수정단에서 호배기를 가거든요. 호배기에서 낭배기가 가지는 거지. 호배기는 이게 분할돼가지고 난자 계속 이렇게 나날이 형성돼서 계속 형성돼서 이게 어떤 공 모양으로 되는 것이 호배기. 그러면 공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 공 모양 같이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낭배기 형성돼요. 낭배기 형성되고 나면 낭배기 때 우리가 스템셀이 다 형성돼요. 주기세포가. 그러면서 신경접기가 시작되고 신경접기를 끝나고 나면 이게 바디가 형성, 몸체가 형성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발생기라고 부르죠. 이래가 인간이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해내에서 이런 현상까지. 그럼 모발은 언제 그러면 발생되느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죠. 4 내지 5개월 된, 3 내지 4 내지 5개월 된 모든 머리털은 다 형성됩니다. 모든 머리털은 다 형성되고요. 8개월쯤 돼서 이제 털갈이를 해요. 뱃속에서. 그래서 몇 개월 만에 태어나요? 10개월 만에 태어나죠.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오면 이제 태아가 탄생하면은 머리털을 달고 나면 8개월에 털갈이 했던 털을 달고 나와요. 그걸 우리가 베넷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이 머리털은 7번 변합니다. 7번 변이를 가지고 이미 뱃속에서 2번 변해버렸죠. 그래서 제2사춘기가 되고 제4춘기가 되면 병으로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다시 연모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모발이 어떤 변이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소리죠. 그래서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학습자의 어떤 교사도 물론 이런 교육 내용을 엄격성을 가지고 끄집어내지만은 그 엄격성 속에서는 학습자의 적절성을 가져야 돼요. 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학습자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학생들인가, 지식을 좋아하는 학생인지,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좋아하는 학생인지, 기능을 좋아하는 학생인지, 학습자 유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특성과 필요에 의해서 학습을 어떤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교사는.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들을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이 요 앞에 1주, 2주, 3주, 4주차에 거쳐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그 내용 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5주차에는 그걸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 6주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쪽으로 소개해주고요. 7주차에 들어가서 그 화장품 바로 진짜 미용한 개론으로 들어가는 모발학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몇 주차까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끝나면 피부 구조로 들어갈 겁니다. 피부하고 모발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이제 다 듣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쪽으로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파워포인트, 이건 지금 글로서 많이 적어놨는데 다시 파워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파워포인트에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피부와 모발에 관련된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드릴 거예요. 설명이 이게 이제 여러분 처음 듣는 거라서 계속 반복적인 수업을 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수업을 한 데서 동일한 앵무새처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내용으로서 수평적, 수직적인 이런 내용의 폭넓은 영역과 그다음에
좋은 레벨을 통해서 계속 설명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주요 용어가요. 왜냐하면 새로 듣는, 처음 듣는 여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서는 여러분 전문직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수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오면은 그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보다 더 차원이 굉장히 높은 미디어의 세계까지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전에 배웠던 1주에서 5주차까지 배웠던 미디어의 세계예요. 그게 지금 어떤 교과 특수 역량이죠. 이런 교과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특수 역량을 넘어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체계가, 내용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럼 최종 수업 목표가 뭐고, 세부 수업 목표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목차를. 공부를 하다 보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선배님들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 여러분 이제 신입생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차근히 그냥 어느 정도 알면 파워포인트 띄워서 그냥 쭉쭉쭉 설명해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용어 하나하나를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철저하게 그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과 현상에 대한 원리와 개념을 여러분한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으시고, 좀 힘들어도, 듣기 힘들어도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서 본인의 어떤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만 해도 엄청나죠. 하나하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모발은 일생에 거쳐서 몇 번 변이 된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모발은 어떤 생리와 형태로 분류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생리 이전에 어떻게 발생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고요. 자, 이런 교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쓴 책도 미용학 모발학 개론에도 있고요. 유원주 치보면 모발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91년도부터 미용학과 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에 총 교재만 지은 것에도 거의 한 70권 정도는 지었어요. 그래서 미용학, 모발, 이 미용 쪽에, 헤어 미용 쪽에는 집대성을 해놨습니다. 석박사까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별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수준별로 저술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든지 뭐 도서관에 가도 얼마든 책을 구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모낭이 발생을 이렇게 놨죠. 그럼 제가 4, 5개월만 되면 이미 모발은 평생 몇 가닥이 난다는 것이 다 스스로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4, 5개월에 결정돼서 나옵니다. 탄생할 때. 뭐 탄생해서 2개가 생기고 4개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뱃속에서 유전적으로 이미 인터널 어플락 내재된 시간 다 가지고 언제 모발이 나와서 언제 나는 죽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게 결국은 대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유전적인 인자에 의해서 결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모낭의 발생, 모발은 어디에서 자란댔어요? 모낭 내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모낭이 없으면 모발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낭에서 자란다. 모낭이라는 건 머리털을 싸고 있는 주문이죠. 전모화기, 모화기, 모항기, 모구성 모항기를 거쳐서 모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모화기는 대하 세포의 세포분열 진핀의 침투, 전모화기란 뭐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아세포가 여기 배아세포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해놓은 거는 피부 껍질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보이는 이 층이 피부의 껍질층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배역판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쓰면서 낭배기라는 걸 써서 코베기 다음에 낭배기인데 이렇게 낭배기를 그려놓고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배역판이 3개가 있어요. 외배역, 내배역, 중배역이 있는데 모낭은 피부는 이렇게 모낭과 피부는 표피층은요 외배역판에서 형성됩니다. 원래 있었던 판이에요. 지금 우리 얼굴 바닥 지금 제일 끝에 모습 있죠. 그래서 그걸 외배역판에서 형성돼서 얘가 분열합니다.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하거든요. 이렇게 분열해서 이게 함몰됩니다. 이제 쭉 함몰되거든요. 함몰돼가지고 이 세포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함몰돼서 이런 구성을 합니다. 여기는 전모학이 제일 처음 전 외벽판까지 이렇게 모학이고요. 이렇게 함몰되는 과정이 모항기입니다. 그래서 모구성 모항기가 다 형성되면 이렇게 형성되면 여기 피지선도 여기 모유두도 있고 여기 피지선이 달려 있고요. 여기 기모근이 달려 있습니다. 기모근이 형성되고 피지선이 형성되고 이것까지가 모구성 모항기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모근이라는 것은 이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기모근 안에 여기 스템셀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배아세포가 스템셀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라는 거죠. 얘도 줄기세포죠. 모낭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요 표피, 피부의 표피층입니다. 요거는 모낭이죠. 그래서 피부 표피층에서 각질층에 연결된 주머니가 있고 기저층에 연결된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머니가 모낭은 2개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판으로 보면 그래서 피부에서 함몰돼서 뭐가 생겼어요? 여기 모낭이 생겼죠. 모낭에서는 뭐가 나와요? 머리털이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털이. 여러분 보이는 건 여기서 자, 이 부분에서 모낭에서도 이 모구성 모항기가 돼서 모낭이 완벽하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세 부분은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1의 영역, 2의 영역, 3의 영역. 영역이 부분입니다. 그럼 1의 영역까지는 살아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당기면 아프다. 당 아프고. 2의 영역은 이제 물이 빠지는 아까 각화된다고 각화했거든요. 물이 빠지면서 이 뭐가 가교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가교 형성되면서 밀려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염색을 했어요. 근데 한 2달, 3달쯤 있다가 이제 샵에 찾아가면 그 미용사가 이래요. 2, 3달 전에 그 염색하셨군요. 이렇게 말해요. 펌을 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은 그 집에 간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갔을 때 만약 내가 이 염색을 하고 다른 미용샵에 갔어요. 그래도 가서 그 다른 미용샵에서 알아요. 2, 3달 전에 염색하셨군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알았지? 밀려나니까 염색한 부분은 밀려서 가버리는 거죠. 밀려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자라는 부분이 있죠. 신생분은 여기 있고 기형분은 밑에 있어. 계속 자라니까 밀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우리가 밖에 있는 나무들은 식물들은 어때요? 끝에서 자라요. 맨 끝에서 자라서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는데 사람은 안 그래. 이 모발은 밑에서 뿌리에서 밀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모근에서 자라는 같이 보여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라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라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밀리 자랐다, 몇 달이 됐다, 몇 주가 됐다는 거 가지고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0.2에서 0.4mm 정도 자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면
1cm에서 1.5cm 정도 자라요. 그러면 cm만 딱 보면은 몇 달 됐구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고객들한테 그죠? 뭐 몇 달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모발이 가늘어졌다든 굵어졌다든 이런 것도 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부가 변성해서 피부가 아까 외벽판 그죠? 대하세포에서부터 변성해서 모낭이 함몰되어 머리털이 나온댔죠. 피부가 변성해서 머리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떤 각질 구속 기관, 분비 구속 기관. 각질 구속 기관은 결국은 뭐예요? 모발이라든지 손톱, 발톱이죠. 분비 구속 기관은 땀이라든지 피지에 의해서 피지막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피부 안이 이런 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합쳐서 피부의 스킨에 대한 것도 피부고요. 헤어에 대한 것도 피부겠죠. 네일에 대한 것도 피부예요. 그래서 다 인체 외피를 싸고 있는 것이 피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피부에 대한 것을 이제 피부 미용학과라고 얘기했을 때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학과예요. 그러면 모발이나 손발톱이나 피부나 다 뭐예요? 우리가 싸고 있는 자체, 밖으로 나 있는 자체가 다 피부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죠. 모낭이 발생을 받고요. 그러면 자, 모낭 굵기에 따라서 모발이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올려. 모낭의 굵기에 따라서 모발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아까 어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모발은 7번 변이한다고 얘기했죠. 자, 치모가 베넷머리예요. 베넷머리에서 8개월에 다시 털을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치모가 2번 나오죠. 뱃속 안에 있을 때, 내가 태 내에 있을 때와 태어나서 태 내에서도 치모가 있고, 치모는 이렇게 쓰면서 털이 3개가 있고, 이게 치모예요. 베넷머리죠. 베넷머리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나누고 헤어예요. 연모나 치모나 나누고 헤어로 했어요. 나누고 헤어로 쓰면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문으로는 구분이 돼요. 치모, 부드러울 자 연모 이렇게 쓰죠. 그래서 뱃속에서 이미 8개월에 한번 털갈이를 하고 그 털갈이 된 모발이 밖으로 태어나서 이제 베넷머리로 태어나서 한 3개월, 100일쯤 되면 자동으로 다 피탈됩니다. 머리털이 빠져서 새롭게 머리털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리털 많이 나게 해주세요 하고 엄마들이 이걸 잘 모르면 애기들 데려와가지고 미용실에 와서 빡빡 밀어달라고 해요. 머리털이 굵고 더 크게 나는 줄 알고 착각하시죠. 자동으로 다 빠지니까 밀지 않아도 됩니다. 태생기에서 언제쯤 두발이 형성돼서 4개월쯤 돼서 두발이 형성되고요. 9주에서 12주쯤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상순 여기고요. 그 다음에 눈썹 처음으로 발생되는 거죠. 눈썹이죠. 속눈썹이죠. 눈썹이하고 상순에서 수염 같은
그죠? 상순에서부터 털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우주에서 12주년은 한 달이 4개월이죠. 그럼 3개월, 그죠? 2개월 말에서 3개월쯤 되면 이미 뭐예요? 털이 나는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이제 모든 것이 모랑이 다 형성되는 것은 5 내지 6개월에 이미 다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는 모낭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낭은 만들어졌지만 모발은 발현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닭을 한 마리 시골에서 닭을 잡으면 옛날에는 시골에서 닭을 잡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기 통닭만 먹어봤지 닭 잡는 거는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닭 잡으면 암닭을 잡으면 이렇게 배를 딱 갈라서 털 다 뽑고 배를 갈라서 그게 전부 다 나날이 쫙 생기는 나날이 계속 그게 한 500개쯤 있어요. 그게 다 빠지고 나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이미 다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특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모가 섭취했던 음식물이 평생의 어떤 질환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담배를 피웠다면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울 때도 그 몸에 전체 퍼지잖아요. 뭐 어디 소변에만 쪽 빠지면 절대 아니거든요. 몸 전체에 다 퍼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난알에도 들어가요. 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이세를 위해서는 그렇죠. 이때 이미 벌써 다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 어떤 영향을 받으면 잘못 형성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침원은 임신 8개월 차에서 아주 부드러운 털로 연마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후 태어나서 5, 6개월쯤에 중간모 형태, 그러니까 3개월쯤 돼서 100일쯤 돼서 다 털갈이를 하고 5, 6개월 정도 되면 그 털갈이 다 됐으니까 중간모 형태로 그게 경모하고 연모 사이이죠. 중간모 형태의 경모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간모 형태 경모를 만들어서 경모는 이제 호르몬, 여러분 제 사춘기쯤 되면 호르몬 영향에서 단단한 단백질로 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이후가 2번 오거든요. 그래서 모주한테 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연모화되는 거는 이제 경모에서 연모화될 수도 있는 어떤 영양결핍이라든지 호르몬 관계나 스트레스라든지 외적인 자극과 내적인 자극에 의해서 모발이 가늘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변이할 수 있습니다. 굵어졌다가 가늘어졌다가 막 이렇게 전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모화되고 세모는 완전히 연모화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되면 나이가 되면 여자든 남자든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죠. 그래서 가늘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으면 남성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굴이 있어서 미안해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여기 귀 중심에서 후두부는 머리털이 막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게 그러면서 완전히 민두형이 아니죠. 솜털이 이렇게 살짝 나요. 솜털이 이거를 솜털을 세모라고 불러요. 멜리어스 헤어라고. 자국이 있는 거죠. 우리 신체도 130만 개의 털로 이루어져 있는데 130만 개의 털이 어떻게 다 연모화되어 있죠. 옛날에는 과거 원시 시대 때는 털이 다 몸 전체 털이 다 수북하게 냈어요. 고릴라나처럼. 침팬지, 오랑우탄이 다 유인원이잖아요. 99.5%가 우리들 DNA가 동일하잖아요. 유인원이죠. 그 유인원처럼 털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적인 생활하고 직립보행을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태화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머리털은 계속 여기다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하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굵기에 따라서 뭐 대냇물이라든지 중간모라든지 뭐 경모라든지 연모라든지 세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고 지금 이 성장기 굉장한 이 청소년기라도 사실은 전부 다 경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10만 개 정도의 머리털에는 중간모나 세모나 경모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지.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거의 한 80에서 90%가 경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굵고 긴 머리카락을 생각하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중간모도 있고 연모도 있고 섞여 있는 비율이 경모 비율이 높다는 거죠. 모낭 형태에 따라서 모발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직모인 사람이 있고 쩍뻗은 직모인 사람이 있고 화상모인 사람 두 가지 형태가 나눠져. 그러면 형태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드러나는 모발이 직모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직모예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있죠. 직모면 자, 그 다음에 드러나는 모발이 화상모예요. 곱슬 모발이죠. 곱슬 모발이. 그럼 모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낭을 그려보면 좀 전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모낭이 이렇게 그렸어요. 모낭 안에 피부 단면을 잘라보면 이건 표피층이고 이 진피층이고 피하지방층. 피부가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듯이 모발도 난 형태에서는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분류도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제1의 영역, 제2의 영역, 제3의 영역이죠. 기저 부분, 혁부 부분, 모누드 상부 부분 이렇게 나눠서 기저 부분, 혁부, 살아있는 부분이 아요 상태죠. 살아있는. 그 다음에 여기 모누드 상부라 해가지고 모누드 상부예요. 관점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안에서 위로 보면 이렇게 누드,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근데 밖에서 형태에서 보면은 모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쪽에서 보면은 열려져 있고 누드화되어 있어서 모누드인데 모발에 열려서 누드되어 있는 제일 윗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누드 상부. 그리고 여 속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머리털이 밖으로 돌출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털이 쭉 밖으로 나오죠. 머리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모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자, 직모는 거의 25도에서 한 50도 각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25도에서 50도. 근데 여기 곱슬 모발이 나는 머리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때요? 머리털이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죠. 굽어져. 요만큼 나왔을 땐 잘 몰라요. 두 바퀴, 세 바퀴 자꾸 밀려나가고 곱슬해져. 이렇게. 화상. 안에서부터 모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도로 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틀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중간쯤 틀어져 있는 것, 조금 낮게 틀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충모를 우리가 제일 심하게 된 것이 킹키 헤어. 그 다음에 컬리 헤어. 가장 약하게 들어가 있는 웨이비 헤어. 그럼 가장 심하고 가장 조금 적은 웨이브가 있고, 그다음 중간이 컬리 헤어. 킹키 헤어나 익스시블리 헤어는 동일한 거는 아주 심한 충모랍니다. 이 파라파라한 모발 있잖아요. 아폴로 비슷비슷해요. 자꾸 말려 들어가요. 흑인들.
그런 모발을 excessively 헤어라고 캔키 헤어라. 그 다음에 약간 곱슬린 모발, 이게 약간만 털어져 있는 모발은 웨이비 헤어라. 그래서 모낭의 형태에 따라서 모발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 알았죠. 이제 이 조그만 설명을 했는데도 여러분들한테 진도가 엄청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정리해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원리의 개념을. 설명을 사실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현상, 보이는 나타나는 형태는 현상이죠. 그럼 그 현상 안에는 뭐예요? 모낭의 구조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요. 여러분들한테 뭘 해요?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은 뭐를 말해서 구조적인 관점입니다. 그죠? 구조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구조적인 구성적 관점이라고 구성적 인식론. 지식을 우리가 수업할 때 행동주의적 인식론이 아니고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지식 구조로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공부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교수자는 뭐라 했어요?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촉진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럼 스스로 행동하려면 뭘 해야 돼요? 노트 필기를 하고 요약을 정리하고 그 뜻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전문 용어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야만이 다음에 그 많은 학문을 할 때 그 우리들이 서로 상징적으로 썼던 용어들을 깊이 해오하면 이미 뭘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낭 내에서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모낭 밖에서의 어떤 형태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뒷도 그 시간이랑 또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요. 그 내용에서 또 더 채워지고 또 더 채워지고 차원이 계속 달라져요. 근데 이 앞에 지금 했던 내용까지도 이해를 못한다면 오늘 했던 수업이 그 다음 시간에 또 반복되면서 깊이와 넓이가 커진다,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수업을 전이할 수 있어야 되죠. 이해할 수 있도록 넘어가야 돼요. 오늘 하지 않고 여름 부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자 해도 이런 기본 베이스도 모르는데 어디다가 뿌리고 바르고 문지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실생활 맥락이 실생활을 예시를 경험을 예시들 내가 지금 늘 달고 있는 머리털에 대한 얘기 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삶의 문이죠. 이게 인문학은요. 내 삶이 살아온 삶 내 머리털이 이때 가져온 발생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형태학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생각하시고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재구성하고 재형성하고 내면화해야 돼요. 그래서 내면적인 안목을 길러서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돼요. 행동을 통해서 변화시켜요.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뭐 성적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를 내세요. 뭐 일주일 출차까지 수업했던 거를 4월 30일까지 레포트를 내시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세상에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4년제만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는 뚝 떨어집니다. 그때는 뭔가 삶의 수단으로서 직업이라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은 다시 또 더 좋은 무늬를 그려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경험이죠. 학문적인 경험을 여러분 지금 주입시키는 거니까 주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면 여러분들이 주인에서 즐기면 자기 문제를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해결해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약간은 이해가 갔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설명이 뭐 미진한 거는 또 다음 주에 그 반복해서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도 출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파워포인트도 또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림이다 제시되어 있는 그런 파워포인트가 와서 더 나아지는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다 못 알아들었대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책 교재하다가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단어 딱 치면 모바일 사전이 막 나와요. 그것도 제가 지은 거예요. 모바일 사전이 설명이 쭉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재도 많이 도서관도 많이 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진상으로 우리가 사실은 4년제를 나오면 이런 내용들을 이런 현미경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현미경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현미경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거기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쭉 컨트롤 보여드려야 되는데 컨트롤 못 볼까봐 제가 많이 참고 있어요. 나중에 과학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모바일로 쭉 과학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모바일 색도 과학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험이 되는 과정도 과학으로 풀 수 있고요. 컬러가 되는 과정도 다 과학으로 풀 수 있어요. 현미경은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피부 미용 학과 이러잖아요. 피부 미용 화장품 과학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학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학과라고 안 쓰고 그냥 과라고만 쓰잖아요. 그래서 학과는 아까 로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현미경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미경 사진만 찍어놔서 직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충모는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더 설명하고 싶어도 참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직모를 설명할 수 있는 형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할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낭의 구조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제1의 영역, 제2의 영역, 제3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해박적으로 봤을 때 기모근이 부착된 부위와 피지성관이 있는 입구를 연결해 크게 모누드 상부, 혓부, 모낭 하부로 나눈다. 제가 그림 그렸죠. 항상 연결되는 게 뭐예요? 피부의 이게 제일 각질층이에요. 우리 피부 제일 끝층, 여러분 보이는 이 층이에요. 각질층. 각질층은 표피 내에 있죠. 표피, 진피, 진짜 피부죠. 피하지방.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된 표피 내에도 4개의 층으로도 이룰 수도 있고요. 5개의 층으로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각질층이 있고, 그 다음에 가립층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급층이 있고, 기저층이 있어요. 기저층에서 연결된 막이 여기. 내모근속, 외모근속이 있어요. 그래서 밖 안에 대해서 내모근속, 밖에 대해서 외모근속. 기저층이 줄기세포라고 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유급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세포가 있고, 가립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세포가 있어요. 결국은 모낭에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슨 층 나누는 걸 다시 형태하게 가서 조금 더 내려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것만 설명해요. 표피에서 연결해서 내려간다는 사실만 기억하셔야 돼요. 모낭이 두께는 어디서 형성돼요? 모낭 굵기에 따라서 뭐가 형성됐어요? 아까 나와 있죠. 어떤 뭐가 형성됐다. 모낭 굵기에 따라서. 한 번 더 내려가 볼까요? 모낭의 굵기, 모낭이 굵어지려면 아니지. 예, 모낭이 굵어지려면 표피층이 두꺼워져야 되죠. 위에. 아까 모낭에 따라서 굵기가 있고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 모낭 굵기에 따라서 모발이 분류가 있죠. 그래서 모발은 7가지로 변이 된다고 했죠. 모낭이 굵어지면 변모가 나오고요. 모낭이 약해서 얇아지면 중화모나 면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모도 돼서 완전히 붙어버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층과 모낭은 상관관계예요. 피부층이 두꺼우면 표피하고만 연결돼 진피하고 연결된 거 아니죠.
표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얘가 표피가 두꺼워지면 모낭 벽도 두꺼워지면 결국은 모발이 굵은 모발이 나오고 가늘어지면 가는 모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관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스템셀을 여기다 그렸어요. 아까 여기 왜 여기다 그려야 되겠죠? 왜냐면 3개의 영역을 이게 좀 짧게 그렸는데 화면에서요. 자, 요거하고 여기가 경계를 가져오는 것은 여기 피지선은 항상 같이 달려 있어요. 모낭의 피지선은 반드시 아까 모구순 모항기에 피지선이 달려있고 기모근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어요. 피지선이 달려있고 기모근이 있어요. 그럼 피지선에서는 피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땀샘이 있거든요. 땀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땀샘이 있고 여기 달려있는 땀샘도 있어요. 털에 달려있는 땀샘도 있고 독립으로 있는 땀샘도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면서 3개의 영역, 제1의 영역, 2의 영역, 3의 영역. 그래서 경계가 되는 부분은 여기 귀저청에서 기모근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기모근을 우리가 반드시 그려야 돼요. 기모근을 잇모근이라고도 얘기해요. 공부나 어떤 추위나 공부에 추위나 공부에 우리가 이 털이 곤두서요. 그러면 이 기모근이 얘를 수축시켜가지고 털이 곤두섭니다. 놀래고 우리가 털이 곤두서죠. 기모근의 역할이에요. 불수익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해요. 심장도 불수익을 때 내가 막 힘들고 그거 할 때는 지칠 때는 그냥 소리로 죽고 싶고 이런 얘기도 일부러 뭐 그냥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니죠. 죽고 싶어 해도 그냥 지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불수익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템셀이 반드시 있고요. 여기 스템셀이 있는데 여기 스템셀이 있죠. 스템셀이 명령을 내려요. 피부야 분열해라. 증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듯이 스템셀이 죽으면 피부는 산용돼요. 피부가 호흡작용을 안 하고 오그라고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영역을 정확하게 해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모발에 대해서 알다 모른다는 그림 그림을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냥 쉼없이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설명하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글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템셀이 피부 생성을 명령을 내리는 여기는 피부 생성은 수용체가 있고요. 얘는 명령을 내리는 스템셀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모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민두형이 되죠. 털이 안 나오죠. 손들 자국만이 되죠. 그러면 그러면 피부는 어떻게 유착돼요? 딱딱해져 있어요. 모낭이 없어도 머리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 탈모가 된다고 얘기해요. 반응성 탈모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피부하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기가 스템셀인데 피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죠. 피부하시는 분 모르고 헤어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머리털 하나만 딱 뽑아내면 나를 복제해낼 수가 있어요. 발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머리털.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달려있는 머리털을 딱 뽑아보세요. 하얗게 달고 나오죠. 이 부분은 다 달고 살아있는 부분 다 달고 나오고 그럼 세포를 복제해낼 수 자기를 복제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여기. 그냥 아침에 자고 나서 이불에 깔려있고 하는 머리털은 자기 생명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그걸 봄봄보라고 하고 이 하얗게 달려 나오죠. 근데 억지로 뽑으면 하얗게 달고 나와요. 뽑아서 먹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기로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해놨죠. 그래서 제2의 영역에서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모모세포거든요. 모모세포로 한문으로는 우리가 모모세포라고 해요.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 여기 다 살아있는 세포는 핵이 있어요. 안에 핵이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 이렇게 그려요. 여기도 살아있는 거예요. 핵이 있어요. 자, 세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세포는 지 스스로가 생명체예요. 지 스스로 생명체예요. 세포가 분열해요. 세포는 분열하고 스스로 생명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해요. 이동하면서 분화돼요. 스스로 이동하고 분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여요. 세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고요. 세포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세포가 이렇게 기저층이 있죠. 기저층 자체가 이 세포예요. 얘가 분열해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외벽판이에요. 다 세포 구조가 유구층도 가시층도 있어요. 그래서 분열해서 얘가 타고 올라가 유구층 됐다가 이동하죠. 가리층 됐다가 각질층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각질층으로 쌓여요. 그럼 제일 끝에 있는 각질층 하나가 피탈돼요. 그래서 우리 계속 각질을 밖으로 피탈시키고 있죠. 피부 껍질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각질세포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머리털에서는 각질세포가 뭐냐면 비듬이죠. 비듬이 하얀 가루 인설이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분열하고 유사분열이죠. 핵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지 스스로 어때요? 이동하면서 분화되죠. 유국층으로 됐다. 원래는 기저층에서 기저세포였는데 유국세포로 갔다가 가리세포로 갔다가 각질세포로 갔다가 각질층 떨어져 버립니다. 이러면서 세포가 일생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죠. 세포인데 이 세포가 어떤 개체들이 뭉치면 뭐가 돼요? 조직이 되죠. 조직이 뭉치면 그래서 어떤 조직이에요? 아까 표피 조직, 진피 조직, 지방 조직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이 조직이 기관이 되죠. 어떤 기관? 피부 계란의 기관이 돼요. 모낭, 피지성, 항샘, 모낭, 그 다음에 신경, 혈관 다 합쳐서 각각의 조직들이 큰 개체가 되죠. 기관이 되고 그 기관이 뭐 신체를 이루는 10개의 기관이 있죠. 우리가 신체에서 뭐 면역계, 뭐 피부계, 호흡계, 소화계, 비료계, 뭐 골격계, 뭐 심근, 뭐 심장과 혈관계, 심혈관계 이런 여러 가지 10개의 기관, 인체를 만드는 기관은 이렇게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는 그대로 여기서 알아서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루하루 진도가 이렇게 조금 나가는 것 같지만 팍팍 나가요. 결국은 좀 있으면요. 팍팍 나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수습하려면 힘드니까 조금씩 한 발 한 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힘들지 않는데 난 저 10m 앞에 가는데 따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고 즐기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습관을 들이는 거죠. 내가 습관을 들이면 공부의 즐거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문가가 될 건데 내가 행동, 동사 말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은 사진이 다 있잖아요. 책에도 다 있고. 그럼 누구나 다 공평해요. 책 있고 사전이 다 있는데. 근데 천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1%라도 노력하는 게 천재 아니에요. 우린 천재가 아니라서 99%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러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항상 공부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않고 공부했으면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